차은우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은 할 말이 없겠죠. 입장문은 바로 그겁니다.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겠다. 지난 며칠 동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구절절한 글이 변명처럼 들리거나 되려 피로감을 드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게 됐다. 자신은 부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이 글을 적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했겠죠. 현재 저는 군복무 중이지만 사실 뭐라고 이야기 나왔죠? 그 입대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탈세 혐의가 알려질까 두려워서 군입대를 부랴부랴 했다라는 비난이 나오자 군입대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세무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입대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부족함 때문이다.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일일이 찾아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을 드리지 못할지언정 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조세 관련 절차를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게 세 개입니다. 우선은 죄송하다. 그리고 군입대는 도망친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돼서 간 것이다. 그리고 이 조세기관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임하고 최종 판단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입장문 속의 차은우 씨와 실제 차은우 씨는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거.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한판 승부, 진검 승부를 펼치겠다라는 선택을 했는데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각종 의혹을 벗어내야만 연예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고의 로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면서 앞에는 넙죽 엎드리고 있죠. 입장문만 봤을 때는 변호사 선임하고 싸울 태세는 아닌데 어쨌든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억울한 부분을 소명해서 절차를 밟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은우 씨가 이렇게 로펌 세종을 지정한 것도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차은우 씨 쪽에는 이쪽에 좀 정통한 아니면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자, 세종이요. 지난해 누구를 영입했느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사실 이게 법조계의 정관 예우보다도 또 강력한 게 뭡니까? 전임이죠. 전임 국세청장입니다. 영입해왔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조세 형사수사대응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다수 합류시켰다. 와, 이런 로펌을 선임하려면은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200억 원이잖아요. 이 금액에 따라서 수임료가 커지는 거 아시죠? 적어도 이 정도면 인지대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해가지고 수십억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다툼만 해도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역대 최대치 징수액입니다. 역대 최대치요. 뭡니까? 죄명이 뭡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오로지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활동하지도 않는 법인을 만들어서 유령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 혜택을 받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은우 씨 측이 반격한다고 해도 대응은 쉽지 않다. 왜냐? 조사 사국이다. 이 조사 사국은 뭡니까? 정기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전담반 사전 통지 없이 막 들이닥칩니다.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 사국이
차은우 씨 측에 200억 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이 과세 논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세청은 차은우 씨 어머니의 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업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란 대스타를 관리하겠느냐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업종과의 장소와의 괴리와도 크다. 왜냐면 국세청에서는 이 장어집에서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 그런 용역이 있다? 이런 사실조차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잖아요. 주식회사에서 유한 책임회사로 바꿨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 감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차은우 씨 쪽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했습니다. 법인 소재지도 바꾸고 유한 책임회사로 바꾸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했다는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록세를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차은우 씨와 국세청은 아주 치열한 수싸움을 할 겁니다. 하지만 차은우 씨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에 더더군다나 포탈 세액이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분. 포탈 세액이 10억 이상 가능성이 높죠. 조사사국에서는 200억을 때렸는데요. 차은우 씨 측에서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해도 100억에서 140억 원 정도가 이 세금액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강력하게 반발한다 한들 그 금액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건 세법 해석이 국세청과 차은우 측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 벗어나게 된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은우 씨는 세종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세청장 출신의 이 정말 끌발이 대단한 분을 영입한 모펌을 선택했다. 그리고 한 시민이 차은우 씨의 유령 회사가 있었던 강화군청에 차은우 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민원의 내용이 뭐냐면 대중문화 예술인의 성과,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인기는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축적해온 법치, 산업, 인프라와 국가 브랜드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게 큰 혜택을 본 차은우가 국민의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탈세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라고 강화군청에 민원을 제기했고요. 이 민원을 접수한 강화군은 차은우 씨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은우 씨 측은 진퇴양난, 도망갈 수도 그리고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과연 차은우 씨가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로펌을 선임하고 국세청과 싸운다 하더라도 아예 없었던 일이 아닐 겁니다. 조사사국이 조사한 결과 조사사국이 100% 오인하고 법리 해석을 달리해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웬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언론에도 알려지고 국세청이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차은우 씨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지금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반성한다.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싸울 건 싸우겠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차은우 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이미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탈세 혐의에 대해서 이 숫자만 들어도요. 이 국민들은 쉽게 이 금액이 뭔가 싶을 겁니다.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부가세도 힘들어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차은우 씨 만약에 조금이라도 200억까지 아니더라도 그 미만 언더에 탈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투명한 세금 지갑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